네, 오늘 시장은 또 급반등하면서 한시름 조금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워낙 시장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오늘 뭐 급등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7, 8% 코스닥 기준으로 나오더라도 여전히 미진하죠.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중요한 건 오늘의 반등이 오후까지 지속될 것인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기세가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 것인가. 또 그걸 통해서 추세라는 게 바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런 어떤 흐름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종목 어떻게 또 유지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탄핵 악재가 끝났느냐? 뭐 종목은 오늘 삼양식품을 하나 볼 건데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잠깐 우리 그림을 잠깐 보죠. 코스닥 지수가 지금 거의 끝없이 빠지다가 어제는 또 뭐 폭락을 해버리고 오늘은 그 반대로 급등을 하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브레이크 걸린 다음에 오늘 마지막까지 이 시세가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이번 주까지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자, 그걸 통해서 추세가 바뀔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걸 통해서 다음 어떤 종목을 우리는 또 가져가야 될 것인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탄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지금 대통령의 미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액션, 잘못된 생각, 이건 다 공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후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이견이 있는 것이고, 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늦추면 늦출수록, 분쟁이 심해지면, 이 분란이 심해질수록, 시간을 끌수록 우리 증시에게는 당연히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재가 되는 것은 반드시 빨라야 된다. 속도가 있어야 돼요, 호재 속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오늘의 오전 시세가 오후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장 마감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제가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속도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속도가 중요한데, 자, 내란 혐의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빨라요. 왜냐면 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곳에서 지금 막 서로 내 거라고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뭐 공수권과 관련해서 좀 약간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경쟁하듯이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요.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내란 공모 영장에 적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좋다는 얘기예요. 속도 빨라 좋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결론이 나기 전에 뭐 검찰이나 경찰 뭐 등을 통해서 어떤 범죄 사실이 이제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퇴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결국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언제 뭐 탄핵을 해서 바로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는 퇴진을 하느냐. 여당은 퇴진 쪽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내놔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 지금 퇴진 계획을 발표한다. 뭐 대충 나온 내용은 보니까 뭐 한 2월, 3월, 뭐 한 3월 전후에서 퇴진하고 그 이후에 한 5월, 6월 정도에 대선을 가지는 걸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또 시간 끌 거야 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왜냐?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까지도 탄핵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위원들, 여당의 일부 위원들이 탄핵 표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자신의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의 의지, 당연히 자신의 의지죠. 의지이기도 하지만은 압박을 가하는 용도입니다. 또 빨리 결정해라, 당에서. 안 그러면 토요일 내가 표결에 나서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건 지금의 어떤 사후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금투세 폐지 법안도
12월 10일 오늘 오후에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폐지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법안이 이제 폐지가 이제 이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국회가 예를 들어 정부가 정책 당국이 뭐라도 하는구나. 싸울 때 싸우더라도 뭐라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첫 시험에 들어갔다. 자, 요런 거 뭐 거의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것도 분명히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해결 가능성 염두에 두고 이 기술적 반등, 오늘의 강세는 오후까지 또 끝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수급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 어딥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딘가요? 코스닥 이 시세를 끌고 있는 게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 쪽이에요. 만약에 개인이 땡겨낸 거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전에 매매했던 거 오후에 패턴상 60에서 70%다 팔고 넘어가요. 오버나잇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 그 패턴 때문에 지금 코스닥을 만약에 거래소 코스닥이 세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하죠. 지금 코스닥에 이끌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라면 오후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전부터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쪽이다. 물론 외국인이 2천억 사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단기 매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당장 매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외국인의 매매 패턴상 놓고 보면 그날만큼은 한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2천억 사고 있으면 뭐 2천억에서 끝나든 아니면 2천 한 3천억 사든 내일 팔 값이라도. 그래서 오늘만큼은 최소한 유지가 될 것이다. 오늘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 패턴의 기술적 반등 형태로 봐서는 이번 주 정도까지는 어떤 안도의 어떤 랠리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확률상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추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요 시기 확정이 있죠. 조기 퇴진 시기를 확정해서 여당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국이 안정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만약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뭐 안 좋은 쪽은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나서 가지고 뭐 여당 그다음에 한 대표가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봐야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국면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야당의 동의죠. 야당의 동의. 요당이 잘못 적어놨네.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앞으로 이제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해서 어떤 진행을 할 건데 그 사이에 기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변수는 진짜 많아요. 네,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이 국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추세 반등으로 기대하기는 좀 부족하겠죠. 다만 급한 불은 끄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 위기 시에 민낯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종목의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약간 빠지고 위기 시 약간 빠지고 약간 오르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이 있고 그리고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는 종목이 변동성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적게 빠지고 많이 오르는 종목 반등 나올 때는 또 반대로 빠질 때는 겁나게 빠지다가 올라갈 때 질끔 올라가는 종목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놓고 보면 대형주들이 이런 모습 적게 빠지고 적게 오르는 모습 삼성전자 보십시오. 한 며칠 위기 시에 맷집을 보였죠. 근데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소형주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급나가고 급등하고 어떤 종목은 보면 덜 빠지고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이게 베스트지. 그죠?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이거는 잡놈이고 많이 빠지고 적게 오르는 거. 근데 이거는 국면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움직이던 놈이 나중에 순환매로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죠. 패턴상. 그게 예를 들어 삼양식품 같은. 탄핵 구간 때 보십시오. 빠진 게 거의 없어요. 움찔하다가 탄핵 지금 뭐 조금 계엄 상황, 탄핵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 급등해 버립니다. 빠진 것도 없는 놈이 급등해 버려요. 이런 종목이 우리가 찾아야 될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이. 어차피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좀 진행이 될 거고 이거 끝나면 또 끝입니다. 지수 안 가요. 근데 기술적 반등 때는 같이 가는데 그 다음엔 안 갑니다. 다만 여기서 가는 놈이 또 있다고요. 이게 진짜 종목이다. 그게 패턴상 놓고 볼 때 빠질 때 더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온 종목, 이런 종목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오늘 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종목이 저렇게 움직이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물론 오늘 하루 가지고 정답은 아니죠. 일주일 동안 반등 구간에 봐야지. 그죠? 왜냐면 오늘 안 올라갔던 게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등 구간을 같이 놓고 보면서 이 종목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걸 파악한 다음에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죠. 그렇죠. 하루 가지고 판단은 안 됩니다. 당연히 이번 주 반등 구간에 얼마나 움직이나를 보는 게 중요하다. 보통은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보통은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입니다. 동사가 지금 수출, 뭐 글로벌 수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한류붐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데 PR이 지금 14배입니다. 글쎄요, 식품 회사, 라면 회사가 14배다 그러면은 내수 회사가 14배면 문제가 있는데 이 회사는 내수 회사가 아니죠. 수출 회사입니다. 예전에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요즘 화장품주들이 중소형주 빼고 대형주 맛이 같지만은 예전에 진짜 한 10년 전에 중국 시장 공략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날아갔을 때, 그때 당시에 아모레퍼시픽이 PR이 30배가 훨씬 넘었어요. 화장품 수출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중국 수출이 시작되면서 PR이 한 10배 정도에서 30배까지 올라갔다는 거. 네. 세상이 바뀐 거죠. 삼양식품이 14배 받는 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퍼밸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적 자체도 수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실적까지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QOQ 성장률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너무 100 팔다가 1000 팔다가 10,000 팔다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약간 성장 QOQ로 조금 둔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건한 회사다. 농심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그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장에서 해야 될 문제, 우리 어려운 장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 같은 경우도 우량주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안 좋은 종목 솎아내고 좋은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은 어차피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시장은 옆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펀더멘탈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잡테마주로 돌아가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장이라 보시고, 이 구간 속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잘 체크했다가 그런 종목 위주로 담아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안에 포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화난다고 해서 막 던지고 한다고 뭐 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죽자 사자 들고 간다고 또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은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잘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뭐 테마주 단기로 매매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장이 안 움직일 때 조금 잡테마주 매매를 많이 하는데, 웬만한 그 투자자들 한 90% 이상은 그런 잡테마주를 만지면은 계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쪽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울수록 정도를 걷는 게 맞지 않을까. 펀더멘탈을 보고 시장을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탄핵 국면 시장, 그 다음에 삼양식품 두 개를 통해서 시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